태초의 혼돈에서 음양이 분리되니 태극이라고도 하고 양의라고도 하나 이는 다만 기운의 흐름일 뿐이다. 이어 음양이 나뉘고 합해지니 네 가지 조건에 따라 각이한 기운이 생겨났다. 첫째, 가운데 양이 생기니 저장하고 보존함으로 이는 겨울 기운이 된다. 둘째, 양 가운데 음이 생기니 치솟아 자람으로 이는 봄 기운이 된다. 셋째, 양에 양이 더해지니 늘어나 팽창함으로 이는 여름 기운이 된다. 넷째, 음에 음이 더해지니 모아 뭉침으로 이는 가을 기운이 된다. 음양의 합으로 이루어진 네 가지 기운이 만물에 상을 부여하니 이를 사상이라 하고 만물의 변화를 이끄니 이를 사시라고도 한다. 상은 일시적이고 변화는 항구적이므로 사상은 사시의 순간이 되며 사시는 사상의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만물이 고유의 상을 갖추고 천변만화하는 이유는 음양이 네 가지 기운으로 사상과 사시의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대 말에 따르면 우리는 그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여 늘 자연의 기운에 갇혀 있고 한순간도 자연의 기운을 거스를 수 없으니 기운을 안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겠소? 그 말씀은 반은 맞으나 반은 맞지 않습니다. 맞는 건 무엇이고 틀린 건 무엇이오? 사람이 자연의 일부이며 그 기운 속에 놓여 있다는 말은 맞으나 자연의 기운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들 가운데 비록 천수를 누린 이가 있다 하나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하였소. 설사 성인이라 하여도 그랬으니 이것이 증자가 아니겠소? 공자께서는 선조들이 천수를 누리고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하늘이 사람마다 수명을 정해두었기 때문 아니겠소? 그렇다 해도 반드시 개개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공허하지 않고 설득력이 있는 법입니다. 천수를 누린 이는 모두 늙어서 때가 다한 것 아니오. 하지만 어떤 이는 젊어서 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고 모든 이에게 공통된 이유가 있겠소?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도 때를 맞는 공통된 이유는 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병이라면 사기가 침범하여 그렇습니다. 비록 연로하여도 사기를 극복하면 명이 이어지니 전설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전에 서역 우루크의 길가메시 왕은 126년을 살고도 병들어 죽었다 합니다. 그에 비해 한때 서역의 최강자로 군림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 채 60세가 못 되어 운명했는데 후손들은 그가 장수하였다 기록했지요. 동시대에 두 영웅이 있는데 먼저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2세는 겨우 50세에 운명했지만 다음으로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90세에 이르도록 왕성한 식욕을 과시했다 합니다. 무아탈리라 철기 전차로 서역을 누빈 영웅이라더니 의외로 일찍 운명하였소. 그렇지만 고대 서역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 대왕이나 히타이트와 동시대에 존립했던 엘람 왕 쿠투르 나운테 같은 인물이 짧게는 40, 길게는 60의 운을 다했으니 50이라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생이지요. 하기는 요순시대를 펼치신 요임금은 16세에 즉위하여 80년을 통치하셨는데 100세까지 무탈하셨다 하고 순임금은 50세에 즉위하여 50년을 통치하다 상호라는 곳에서 병사하셨소. 헌데 그 뒤를 이은 우임금은 45세에 즉위하여 겨우 10년 만에 병사하셨으니 분명 나이는 수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모양이오. 그렇습니다. 다만 늙으면 몸이 쇠약해져 사기의 침범을 막지 못해 병에 들기 쉬울 뿐입니다. 그 말은 그대가 말하는 고유 기운과 사기의 침범 사이에 필시 깊은 관계가 있다는 뜻이겠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요. 공자님 아시는 분 가운데 최근 운명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공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호위무사를 살짝 쳐다보는데 곧장 눈시울을 붉힌다. 놀란 호위무사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공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데 그 역시 잠시 몸이 굳는 듯하다. 저자의 부친은 내가 어릴 때부터 따르던 이 나라 장수였소. 약관 17세에 전장에 나가 공을 세웠소. 팔척장신의 강골의 장사이자 지략과 용맹 또한 출중하여 갓 20의 부왕께서 중국의 군사를 모두 맡겼소. 부왕과 막사를 붙인 채 10수년 동안 전장에서 먹고 자고 하였는데 상족과 대전을 치러 승리한 날 부왕께서 하사한 술을 마시고는 그만 쓰러졌소. 겨우 30 중반일이지요. 의원은 뭘 아셨는지요? 전이가 내게 조용히 말하기를 부왕께서 술을 좋아하시니 대작하여 마신 지 오래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간이 상하고도 내색하지 않아 그 지경에 이르렀다 합니다. 두 분께 제가 결례를 끼쳤습니다. 추광이 주공에게 고개 숙이고 이어 시종에게 고개 숙이는데 주공이 손살에 치며 말한다. 그렇지 않소. 오히려 기왕 꺼낸 말이니 그대 이야기를 계속해 주오. 더 신뢰가 되지 않기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사기가 사람의 몸속으로 침범하면 체내에서는 긴장하여 방어태세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에 오장육부와 혈관과 고륙이 마치 군대와 같이 일련의 지휘체계 아래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곳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저곳이 강해. 비유하자면 말은 폐가 강하고 소는 위가 강하며 곰은 간이 강하고 돼지는 신장이 강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 같이 사기의 침범을 받아도 어떤 이의 간은 문제가 없고 어떤 이의 간은 피해를 본다는 말이겠소. 그렇습니다. 인체 내부는 복잡 미묘하여 전체를 한 번에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간 하나를 살펴 나머지를 유추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간이란 어떠한 장부인지 볼까요? 그 위치와 크기를 보면 간은 횡격막 아래 복강 안에 놓여 있고 인대와 복강의 압력에 의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오른쪽 늑골로 덮여 있고 아래쪽과 뒤쪽은 신장, 대장, 십이지장, 위 등과 접하여 이들과 서로 열기와 한기를 주고받습니다. 또 간은 체내에서 가장 큰 장부로 20, 30대에 다 자라고 이후 평생에 걸쳐 줄어듭니다. 소나 말도 크기만 다를 뿐 모양새는 비슷한데 대부분의 짐승도 모양새가 같지 않소? 그렇습니다. 간의 구조나 기능이 사람과 흡사한 동물로 원숭이와 돼지, 개, 토끼와 쥐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 가축인 돼지의 간이 여러모로 인간의 것과 같습니다. 돼지는 그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피부까지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짐승입니다. 신농 씨가 돼지를 가축으로 키워 백성들에게 전수하였다 하니 이 동물은 참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오. 그런 듯합니다. 다음으로 그 하는 일을 보면 간은 혈액을 통해 받아들인 영양소로 체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불필요한 피와 노폐물을 해체하며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관하고 소화와 대사에 필요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장부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니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에도 두 종류가 있어 간동맥이라 불리는 곳은 주로 피를 공급하고 간문맥이라 불리는 곳은 주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피는 혈관에 있는 것인데 영양분은 어디서 나오는 게요? 우리가 음식을 취하면 먼저 위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십이지장, 소장, 대장과 비장 등을 거치는데 이 장부들이 영양분을 흡수하여 혈관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 혈관을 문맥이라 하고 그와 달리 심장에서 깨끗한 피를 받아 나르는 혈관을 동맥이라 부릅니다. 짐승의 간을 쪼개보면 순전히 핏덩이로만 보이던데 그 하는 일이 복잡할 줄 몰랐소. 사물이 언제나 더 잘게 쪼개지고 시공이 언제나 사물과 공간으로 채워지듯 간 역시
더 작은 사물과 공간으로 채워진 모인 조직입니다. 이처럼 간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세포라 부르기로 하지요. 그중 8알은 공자님이 보신 피덩이로서 간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나머지 2알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거나 빈 공간입니다. 이제 간의 기능에 대해 살피기로 하지요. 간의 주된 기능을 대사라 하는데 체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소화액을 만들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일이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된 기능을 해독이라 하는데 체내에 침투한 독소를 제거하고 분해하는 일이 그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먹은 것들을 소화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간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요?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은 위장을 거쳐 소장으로 가는 동안 여러 사물로 나뉘는데 그 첫째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바 이를 단백질이라 부릅니다. 인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피와 뼈와 살이 모두 그렇다는 말이요? 예.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나 눈동자나 손톱같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 모든 요소, 나아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주된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마치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구려. 하면 질문이 있소. 상고시대의 신농시는 사람이 코로 천기를 마시고 입으로 지기를 먹는다고 하였소. 또 황제성인은 천기가 깨끗하고 지기가 밝으면 양기가 따르고 음기가 다스려 육신이 살아난다고 하였소. 그래 말처럼 지기는 그렇다 치고 천기는 어떻게 되오? 대개 천기란 코로 마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이르는 것입니다. 또 공기 가운데 생명의 기운으로 쓰이는 것을 산소라 부르는데 폐는 공기에서 산소를 걸러 피에 실어 보내는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는 심장에서 나온 피에 실려 주로 간 동맥을 통하여 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지기란 입으로 섭취하는 물과 음식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음식 가운데 신체의 재료로 쓰이는 것을 영양소라 부르는데 소장은 음식에서 영양소를 걸러 간으로 보내니 단백질이 그러하고 나머지들도 모두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은 생명의 재료를 모아 조리하는 곳이니 이를테면 궁중의 내선부요, 민간의 부엌과 같은 곳이구려. 그렇습니다. 다시 단백질을 보면 간은 이들 중 쓸모있는 것을 골라 신체에 공급하고 쓰고 난 부산물은 대장에 실어 노폐물로 배출시키니 그 비중이 대략 반반입니다. 짐승의 간은 대부분 핏덩이인데 이는 모두 심장에서 만들어 보내는 것이오. 그 또한 주로 간이 하는 일입니다. 심장은 어른 주먹만한 크기이고 간은 그보다 대여섯 배는 되니 단순히 비교하여도 심장은 피를 모아두기에 적절치 않은 장부입니다. 그저 자기 본연의 일만 하기에도 벅차지요. 하면 심장 본연의 일이란 무엇이오? 심장은 정맥으로 피를 받아 이를 폐로 보내 산소를 싣고 다시 그 피를 받아 힘차게 동맥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심장을 보면 그 순서에 따라 네 주머니가 나뉘어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하여 산소를 얻은 피가 간 동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영양소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는구려. 그렇게 들어가는 영양소에 단백질 말고 다른 게 있다 하지 않았소? 예, 나머지 하나는 탄수화물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육신의 재료라면 탄수화물은 육신의 불쏘시개입니다. 신체가 일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듯 체내의 장부 역시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탄수화물은 일을 위해 필요하니 항상 단백질과 붙어 다니는 놈입니다. 일을 하려면 그저 온몸으로 돌아다니면 되지 굳이 간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오? 이는 우리의 식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은 음식으로 신체 장부가 쓰는 것이 있으면 남겨두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소. 나란 일도 마찬가지오. 주나라에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가 있지요. 이따마다 대사농이 그것이오. 농업과 생산을 독려하고 조세를 거두며
가문과 전쟁에 대비하여 양곡을 비축하니 중요하기가 군사를 총괄하는 대사마에 버금간다 하겠소. 그렇습니다. 참, 공자님께선 곰 쓸개즙을 마셔보셨는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주공이 침을 꿀꺽 삼키는데 눈동자까지 커진다.